네,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성 2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산소 분압과 포화도가 1번과 2번 그림에서 이렇게 존재했을 때 그걸 그림으로 표현한 게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곡선이라는 얘기는 대부분 이렇게 S자잖아요. 이게 곡선이잖아요. 그쵸? 이 곡선이라는 게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에도 이러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여기에 평탄한 부분과 여기에 좀 급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얘기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평탄한 부분, 이 부분을 좀 설명할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 포화도가 100일 때, 그러니까 분압이 100일 때 포화도가 100%잖아요. 그쵸?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산소 분압이 100입니다.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용해되어 있는 산소의 압력이 100mm Hg 정도 되고, 그럴 때 포화도가 거의 100%예요. 만약에 이게 40%가량 감소를 했다? 60 정도로 떨어지겠죠. 그런데 포화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폐질환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폐로 혈류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요, 지금. 그럼 순환장애가 올 거고, 그로 인해서 이제 폐질환이 올 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체교환이 좀 불안전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산소 분압이 좀 떨어질 거예요. 우리 몸속에 용해되어 있는 산소량이 감소할 거고, 또 하나는 뭐 얕고 빠른 호흡을 해도 사강이 있기 때문에, 사강이라는 거 우리 공부했습니다. 처음부터 보셔야 된다니까. 사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폐포환기가 중요한데, 그 폐포환기에 관여할 수 없는 사강, 그 사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얕고 빠른 호흡은 우리의 산소 분압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노인들 같은 경우에 사강이 커지기 때문에 VO2max가 감소해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 VO2max가 감소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강이 좀 커진다, 사강의 양이 좀 많아진다, 이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요런 상황이에요. 요런 상황을 이 그래프에다 한번 그려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틀이죠. 그래프의 틀. X축, Y축은 그래프의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Y축에는 산소의 포화도를 표현했고, X축에는 산소 분압을 좀 표현했어요. 1번을 그린다고 하면 100일 때 100이니까 여기네요. 여기. 그쵸?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산소 분압이 60일 때 포화도가 90이니까 60일 때 90. 여기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걸 이어보면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 즉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나온다. 이렇게 평평한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O2 운반의 안정성이에요. 그러니까 산소 운반의 안정성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폐질환 혹은 뭐 부족한 환기, 얕고 빠른 호흡, 요런 거, 아니면은 이런 것도 있죠. 고지대. 건강한 사람도 고지대에 가면, 고지대 써볼까요? 우리 환경에서 배우겠지만, 공부를 하겠지만, 고지대에 가면 산소 불함이 낮아지잖아요. 그쵸? 대기압력도 감소하니까. 그러면 흡기시에 PO2가 좀 감소할 거고, 그쵸? 혹은 뭐 우리 무슨 영화를 보니까 터널에 누가 갇혔던데, 터널에 갇혀갖고 거기 오래 막 지내고 이러던데, 이 제가 그 영화를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예고편에서 봤단 얘기예요. 영화를 본 지 너무 오래돼서. 터널에 갇히거나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엘리베이터. 뭐 산소가 공급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엔 터널이라든지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아무래도 산소 공급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산소 분압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화도는 10 정도밖에 안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한은 거의 정상적으로 이러한 수준에서도 이 정도 포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산소의 운반을 안전하게 뭐랄까 좀 해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데드라인이 얼마냐? 데드라인이 60이에요. 그러니까 60 밑으로 예를 들어서 산소 분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훅 떨어져요. 훅 떨어진다고. 이렇게 훅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훅 떨어지는 상황 전에는 그나마 좀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 2부를 마치겠습니다. 이 포화도가 100이라는 거, 이게 가장 높을 때죠, 우리 몸에서는. 그쵸? 이게 폐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체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러니까 여기 폐가 있고 여기 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있고 또 모세혈관이 있겠죠. 여기서는 산소를 주고 여기서는 산소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O2라는 게
폐 수준에서 높을까요? 아니면 조직세포 수준에서 높을까요? 라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당연히 폐 수준이지. 폐에서는 산소를 공급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폐 수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폐에서 보이는 현상이지. 이 100에서 100이라는 건 폐모세혈관 수준에서 나타나는 거고, 이게 60 미만으로 훅 떨어지는 요 상황은 체모세혈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겠죠? 라는 것까지 한번 참고적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 자,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이 2부에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예. 어쨌든 2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공부했습니다. 예. 3부에서 아마 4부 이상도 갈 수 있습니다. 예. 산소 헤모글로빈 해리곡선 2부였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